지난번에 제가 ADHD에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메칠 페니데이트 성분명, 리탈린 컨설타가 이제 상품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잘 안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약과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보조로 쓸 수 있는 약, 아니면은 이것만이라도 쓸 수 있는 약, ADHD 치료에 쓰는 약이 non-stimulant, 그러니까 항진제가 아닌, 그래서 좀 위험이 적은,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걸 가지고 마약으로 쓸까 해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 리탈린이나 이런 것을 마약으로 쓰는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그 청소년 얘기를 잠깐 미국에 드렸었는데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양을 부모님께서 조절하고 잘 관리하시고 잘 썼을 때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러면은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모든 약에는 부작용도 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메칠페니데이트 자체만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아토목세틴이라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약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목세틴은 이제 성분명이고 이거의 그 상품명이 이제 스트라테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스트라테라를 많이 쓰고 미국의 식약청 FDA에서도 어른이나 6살 이상 되는 어린이의 주의산만증 및 행동항진 증세에서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잘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에도 이제 이거를 갖다 가끔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off the label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그 메칠페니데이트가 주로 도파민에 많이 관계를 하는 것과 반해서 이 약은 노에피네프린, 그 약의 이제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 그 양을 갖다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두 가지가 다 어텐션도 올려주고 행동도 조절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아토목세틴은 노에피네프린에 조금 더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그 효과를 올리면서 그래도 도파민도 어느 정도 그걸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 약도 쓰고 나서 대개는 이제 처음부터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금방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양부터 주기 때문에 처음엔 모르지요. 근데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 저는 조금 주고 그다음 차차 올려서 주니까 조금 있으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산만도 도와주고 행동 항진이나 뭐 충동성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와주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칠페니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이 약도 어린 시절에 썼다가 어른이 되거나 뭐 청소년기에도 계속 쓰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행동치료나 상담치료 꼭 같이 해주면 좋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걸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효과가 좋은데, 그 어떤 약들은요 약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담을 처음엔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금방 도움이 안 되면 상담 치료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그 서포트입니다. 저는 이 ADHD는 이제 이게 완전히 가족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굉장히 ADHD는 그 유전적인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게 ADHD가 있었던 경우 자녀에게 이게 나타나면은요 아주 그걸 보기 힘들어 하십니다. 야단을 많이 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제 딸이 그 있을 때는 그렇게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게 제가 금방 그걸 갖다 생각을 못 하고, 왜냐면은 이걸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얌전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하이퍼 액티브하지 않으니까 이게 생각하기 전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창피한 말이지만 저는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진단을 못했던 경우거든요. 그 대신 아이한테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있는 뭐 이렇게 정리정돈 못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그렇거든요. 그걸 딸이 그대로 하니까 그때마다 야단을 쳐가지고 제가 일생 동안 아이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얘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 Driven to Distraction이라는 영어로 된 ADHD 책을 보내줬더니 금방 자기가 읽고서 내가 이거 있는데 엄마 그러면서 진단을 가서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 덕에 저도 그때 이제 제가 있는 걸 알고 치료를 시작하게 돼서 아이한테서 많이 저는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을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럼 혹시라도 아이가 약을 안 쓰는지도 모르니까 부모나 환자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얘가 그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약효가 없을 때는 혹시 다른 내과병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얘가 다른 물질 장애가 있는 거, 뭐 술이라던가 다른 약을 몰래 쓰는 건 아닌지, 특히 청소년들 경우에서는, 어린아이야 물론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약도 메틸페니데이트나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가족이나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조울증이 있었다면은 이런 약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조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죠. 그다음에 만일 그렇게 돼서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 그럼 빨리 정서 안정제를 주고 이제 이 약을 끊던지 이 약을 갖다가 같이 쓰더라도 양을 줄이든지 뭐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만일 이제 이 약이 충분하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저 같은 정신과 의사는 여기서는 에드럴 쓸 수 있으니까, 또 한국에서는 또 메틸페니데이트 쓸 수 있고, 모다피닌이라는 약도 이제 스티뮬런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토목세틴, 이 스트레트려도 메틸페니데이트처럼 미리 뭐 심전도라든가 뭐 이런 다른 특별한 검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혈압이나 맥박을 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리탈린이나 컨설타처럼 뭐 자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은 40ml에서 되게 청소년들은 시작하고 어린애들은 조금 더 낮은 양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노에피네프린을 갖다 올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텐션이라던가 뭐 하이퍼 액티비티 같은 건 많이 이제 도와주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도 어떤 땐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왜냐면 두뇌 다른 부분에도 가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끔 식욕 줄어들고 입이 좀 마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조금 증가된 거나 맥박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금방 소변이 많이 안 나오고 좀 고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도파민을 뭐 이렇게 많이 올리질 않기 때문에 뭐 하이가 되질 않으니까 이건 정말 전혀 이게 나쁜 뭐 중독 같은데 이런데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안심이 되니까 이 약은 뭐 국가에서 이게 컨트롤하는 약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부작용으로는 특히 이제 이게 졸립일 수도 있고 가끔 피곤하다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프라이어티즘이 올 수도 있고, 뭐 심박수가 조금 늘 수는 있는데 1분당 6회 내지 9회가 올라갈 수가 있답니다. 어른이 한 80번이니까 어린아이들이 되게 뭐 어떤 때는 90, 100까지도 막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혈압은 2mm, 4mm per Hg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이리터블해지기 때문에 좀 잠을 못 잔다 그러고요. 노인들한테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쓰면은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많이 이제 방광에 고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지만은 여성들이 이게 월경할 때 그 월경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땀도 많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웨링.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 성욕이 좀 감소될 수가 있고요. 사정지연, ejaculation의 문제가 올 수가 있고, impotence, 무력증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성에서도 성욕이 감소되고
정상이 아닌 오르게즘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성적인 조금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꽤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약도 이렇게 거나 뭐 갑자기 쓸 때 혈압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드물지만 이게 이제 간을 통해서 이게 대사가 되는데 간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조울증이 있었다면은 그 조증이라든가 경조증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우선은 조금 기다려보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처음에는 구역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그래도 있으면 양을 좀 줄여주고,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아침에 주던 거를 2번에 나눠서 줘보자. 아침하고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줘보라. 그리고 이 약을 썼는데 자꾸 졸음이 온다. 그럼 이건 밤에 줘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몇 주일 썼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항우울제 중에서 뷰프로펜이라고 웰뷰트린이라는 약도 있거든요. 그런 약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약을 첨가해봐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서 애가 오줌을 누려고 그러는데 잘 오줌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알파-1 블로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약을 써보는데, 약 이름은 팸슬로신, 이 약을 써보라 그럽니다. 저는 아직 이런 약을 써본 적도 없고 이런 문제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트라테라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스트라테라가 특히 잘 듣는 애들이 있는데 제 경험에서는요, 자폐하고 ADHD가 같이 오는 애들 중에서 저는 이상하게 이 스트라테라가 잘 듣더라고요. 교과서에도 없는 건데 저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혹시라도 urinary inhesitancy,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이런 약을 쓰면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있을 때는 다른 약물하고 같이 쓰는 것보다는 수제다 약을 바꿔라 그래요. 왜냐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종류 약들이 10명 중에서 7명을 치료하는데 아토목세틴은 한 10명 중에서 6명 정도를 치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인상입니다. 그러나 그거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으면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아이가 막 뭐 화를 낸다던가 충동성이 된다던가 막 애지테이션 되는 거는 그 underlying bipolar disorder가 있던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대개 이제 처음에 아이들한테 쓸 때는 킬로그램당 0.5ml 정도를 쓰다가 차츰차츰 올리라 그러고요. 어린아이들. 어른인 경우는 40ml부터 100ml 사이를 써라 그럽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그 태블릿이 10ml짜리가 있고 18ml, 25ml, 40ml, 80ml, 100ml짜리가 있습니다. 태블릿이. 이게 캡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만약 이 약을 쓰다가 안 듣는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끊지 마시고 천천히 테이퍼 오프, 천천히 내려가면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도 간에 들어가 가지고 CYP206 엔자임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 half-life가 5시간 정도 있고요. 이거 흡수하는 데는 음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리탈린이나 컨설타 뭐 이런 약들하고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MAOI라는 약 이런 것하고는 같이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이 약도 어떤 점에서는 그 식욕을 줄이니까 체중이 증가가 되지 않으면 어린애는 약을 중단해야 되죠. 아이들은 계속 체중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너무 심박이 올라가는 경우는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끊고요. 그리고 양극선 질환이 있다고 하면 이 약을 쓰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중에서 왜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소변을 잘 배설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약을 쓰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이런 약물을 써서 치료할 때는 왜 이 약을 쓰는지, 위험은 뭐고 장점은 뭔지 항상 미리 기록을 해놓으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어떤 약들은 이렇게
갑자기 생각 안 한 그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런 약을 쓸 때는 항상 약에 대한 설명서를 환자랑 부모한테는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에서 혹시 자살 의혹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 피오크로모사이토마라는 암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한국의 그 가수 이은하 씨가 이거를 알았던 걸로 아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콩팥 위에 아드리날 글랜드 부신 피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암이 생기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 막 나오고 그러면은 혈압 막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오크로모사이토마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약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럼 혈압 막 올라가고 맥박 막 올라가고 그럴 테니까 과거에 알았던 경우도 이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심하거나 녹내장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약에 알러지가 있으면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만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간에 가서 대사를 하니까 간의 병이 약하다 그러면 한 50%만 주고, 꽤 심하다 그러면 꼭 약을 써야 된다면은 한 4분의 1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의 이제 장점은 습관성이 없는 거, 그러나 그 약의 단점은 약을 쓴 후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타겟 증상은 이제 환자의 컨센트레이션 도와주고, 어텐션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하이퍼 액티브한 것을 많이 줄이고요. 그다음에 우울한 것도 좀 도와준다고 합니다. 노에피네프린을 주로 올리지만 도파민도 어느 정도 올리니까 ADHD 치료에 지금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렉티브하게 노에피네프린을 올리기 때문에 항우울제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이런 항우울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조울증이 있는 사람에서는 그 조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틱이 있는 환자에는 이걸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이 전립선 하이퍼트로피가 올 수 있으니까, 소변에 문제가 올 수가 있으니까 안 쓰는 게 좋겠죠. 조심해야 써야 되고. 여러분, 오늘은 아토목세틴 스트라이테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